독서용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서울대 대학원을 2018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직후 ODA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현재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큰아이가 며칠 전 에티오피아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큰아이가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오밤중에 집에 돌아가면서 지방에 있는 저희에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 오늘 같은 연구실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친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누나니까, 너는 착하니까, 오빠잖아 라는 말 때문에 가슴 아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자 번물 터지듯이 친구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어떤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형답게라든가 형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이 전화에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큰아이가 고마워서요. 큰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큰아이가 언젠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올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인데도 바깥에 사자가 돌아다니는 것 마냥 자꾸만 주저하는 거예요. 레오 부스칼리아가 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면은 제가 1980년대 사서 읽은 책입니다. 지금은 홍익 출판사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해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붙은 꼬리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뚱보다, 말라깽이다, 유태인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훨씬 그 이상이니까요.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건에 똑같은 상표를 붙이듯이 사람에게도 어떤 테두리에 묶어서 꼬리표를 붙이는 일은 거지 같은 짓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꼬리표로부터 헤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우리에도 나를 집어넣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형이니까 언니답게 너는 누나잖아 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형답게 너는 누나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 물음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형이니까 언니답게 누나잖아 같은 말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형다울 때, 언니다울 때, 착하게 굴 때 사랑하겠다는 의미로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이 그게 아닐지라도 그런 말에 아이들은 사랑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서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마. 내가 머리가 나빠도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잘못을 해도 무조건 너를 사랑하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신병원 신세를 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이래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란 이래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형답다, 언니답다, 착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워낙 모호합니다. 형답다, 언니답다, 착하다가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말들이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행동이 형답다와 언니답다와 착하다의 카테고리에 들어갈까요? 아마 말하는 부모에게도 그 의미가 매번 명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구받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너는 형이잖아, 너는 동생이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들은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기질적으로 강한 아이들은 지난 독서영토 24편에서 엄마가 너는 착하잖아 했을 때 나는 안 착해, 안 착하단 말이야 했던 아이처럼 저항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다행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는데 행동에 주저주저함이 있는 아이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혹시나 하는 염려가 들어 참 안쓰럽습니다. 형이니까 언니니까 하는 말에는 공정함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형과 언니의 권리를 의미한다면 동생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이 형과 언니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압력이라면 형과 언니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과 공정함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형이잖아 하며 동생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그것을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놀이터에서 너는 누나니까 동생을 잘 데리고 놀아야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 형이나 누나도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아야 할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형이니까 언니답게 라는 말 대신 도대체 어떻게 말하라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 그런 말을 들었을 때의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되돌아보시라고요. 교육은 회상입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부모님이 어릴 때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싫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속에 어떤 상처가 되어 있으며 그 상처가 무엇을 일으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공정함을 믿지 못할 때 우리 큰아이의 연구실 친구들처럼 마음에 오래 묵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운 상상력과 호기심과 창의성의 무한한 확장입니다. 아이들은 형이니까 언니답게 너는 착하잖아 라는 카테고리에 밀어넣으면 상상력과 호기심과 창의성은 점점 없어지고 모호한 사회적 압력에 알아서 순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독서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